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이제 코스피는 큰 상승은 없었고 코스닥 위주로 폭등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거 말씀드릴 거고요. 왜 코스닥이 폭등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기관들 매매 동향을 주의 깊게 보셔라 이런 당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특이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짚어드릴게요.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늘 체크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거 체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일본 주식 키옥시아 홀딩스하고 우리나라 주식이랑 비교를 좀 해보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아일랜드 갭을 만들면서 바닥 잡는 신호가 나오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주의 깊게 다룰 거는 뭐냐면 역대급의 신용 누적, 그 다음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신용도 엄청나게 쌓여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나쁘게 들으면은 이제 공포 조장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좋게 얘기하면은 엄청난 기회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여기 지수를 보시면 일단 네. 코스피는 0.4%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4% 폭등 마감했죠. 그죠? 오늘은 계속 얘기해드렸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당일날은 보통 별일 없다. 보통 하루 이틀 전까지 난리를 치긴 하는데 당일날은 보통 별일 없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까지 변동성이 심했고 오늘은 뭐 되게 차분했죠. 그죠? 아침에 일단은 이제 급락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2.8% 급락 출발했지만 마이너스 4%까지 하락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플러스로 끝난 건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래요. 일본 증시를 좀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도 아침에 마이너스 1.3% 하락 출발했는데 2.8%까지 급락했다가 끝날 때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어제 그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다우지수도 1.8% 급락을 했고 나스닥은 1.98% 급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 급락을 했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는 여기서 짧게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뉴스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미국이 이제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하지를 못할 거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까 보니까 뭐 UBS 여기에서는 내년 3월 달이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금리 인하보다는 자꾸 금리 인상 얘기를 자꾸 해요. 네, 어서 오세요. 음? 금리 인상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이죠. 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야지 더 잘 가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정책도 그거였고, 근데 이제 뭐 연준 의장이 바뀌었음에도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자꾸 언론 보도가 나와요. 응?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얘네들이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원래 오늘 별게 없던 건데 보시면 그 바이든 때 그죠? 네, 금리 인상 많이 하고 금리 인하 안 하고 막 버티겼잖아요. 그죠? 트럼프 여기 되고 나서도 그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이 계속 못되게 했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해주고 계속 시간 끌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많이 간 게 뭐예요? 미국에서 많이 간 주식이 M7이에요. 맞죠? M7이라고.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M7이 갔거든요. 쟤네들이 끝났는데 또 갔어요. 왜? 금리 인하를 계속 안 해주니까. 응? 그래서 많이 갔던 게 M7인데 대표적인 주식이 뭐죠? 애플이잖아요. 요즘에 애플 주식 보면 떨어집니다. 자꾸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데도 M7이 떨어져요. TSLA 이게 테슬라인데 얘도 떨어지고 메타 떨어지죠. 아마존 떨어집니다.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최근에 변태로 밝혀진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도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것처럼 막 그러는데 앞에서 금리 인상할 때 많이 갔던 그 M7이 안 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하는 언론 보도가 거짓말이든가 얘네가 주가 하락하는 게 거짓말이든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원래 오늘 계획이 없던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튼 어제 미국이 급락을 해서 아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 출발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저 밑으로 가나 보다 싶었겠지, 그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뭐 폭락이다. 네, 난리가 났겠지. 근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 찍고 플러스 5%까지 급등합니다. 쭉 끌어올리죠. 보세요. 오늘 분차트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얘가? 아침에 이제 시작, 여기에요. 쭉 끌어올리죠. 10시 15분 전후까지. 그리고 이렇게 끝나죠. 얘가 왜 이랬을까요? 왜? 삼성전자도 뭐 비슷한 흐름이긴 했겠지만, 그죠?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아침에 급락 출발했는데 왜 장초반에 올라왔을까요? 기관이 매수해서? 기관이?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아까 일본 주식 요거 키옥시아 홀딩스 요거 보시면 키옥시아 홀딩스 잠깐만요. 차트를 띄우고 이건데 얘가 오늘 잘 보시면 마이너스 3% 급락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한 레벨로 하락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 초반에 9%까지 올라갑니다. 종가는 7%. 분차트를 보시면 동일합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시 26분?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랑 거의 동일하죠, 그죠? 쭉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눌렀다가 옆으로 돌립니다. 즉, SK 하이닉스는 키옥시아 홀딩스하고 같이 간 겁니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주시랑 같은 시간에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따라가는 거예요. 키옥시아 홀딩스가 SK 하이닉스를 따라왔는지 뭐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 고점이 키옥시아 홀딩스가 고점을 한 10분, 12분, 13분 뒤에 찍었거든. 얘가 더 간 거지. 아시겠죠? 얘가 더 올라갔고. 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저기 삼성전자는 키옥시아 홀딩스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파생시장 영향도 있었겠지. 네. 아시겠죠? 네.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막 크게 급등하니까 오늘 기관이 많이 샀나 봐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짚어드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기관의 매매 동향을 잘 봐라. 이놈들 개미들한테 물량 팔아먹을 거다. 그죠? 잘 보시면 오늘 뭐 여전히 외국인이 2조 원대 순매도를 했어요. 여기 뭐 꾸준하게 팔아요. 꾸준하게 팔아. 근데 기관이 전체를 보면 6천억 순매도했고요. 근데 금융투자가 1조 3천억 원 순매도, 투시는 뭐 5천억 순매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연기금 1천억 원 팔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이 6천억밖에 안 팔았네요. 6천억이면 사실 오늘 되게 많은 건데 요즘에 워낙 요즘 상황에서는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만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코스닥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어쨌든 기관이 6천억밖에 안 판 것 같죠. 자, 다시 외국인의 2조 원 순매도, 기관은 6천억 순매도예요. 코스피에서 업종별로 보시겠습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왜? 여태까지는 뭐였어요? 외국인이 만약에 2조 원 순매도였다. 그럼 대부분 전기전자에서 매도한 거였잖아요. 기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외국인이 2조 원 순매도를 했는데 전기전자에서는 1,300원, 1,300억밖에 안 돼. 2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그 중에 한 뭐 몇 분의 1이라고 해야 돼? 17분의 1? 18분의 1? 네. 대충 그렇잖아. 그죠? 네, 20분의 1은 안 되니까. 한 18분의 1, 17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금융이랑 운송 장비를 많이 받았어. 근데 기관은 코스피에서 보면 6천억 순매도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전기전자에서는요 2조 3천억 원 팔았어. 금융투자가 1조 5천억 팔았고요. 투신이 무려 9,300억을 팔았어. 뭐예요?
개미들한테 다 팔아먹고 있는. 음? 주식시장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매번 달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력의 매집 패턴, 뭐 차트 모양 이런 게 맨날 바뀌어요. 그 속이는 것도 멘트가 자꾸 바뀌어. 예?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근데 절대 안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대홍주 올릴 때 누가 올려요? 외국인이 올려요. 그리고 이 물량을 기관이 사요. 그리고 기관이 사서 올린 다음에 이거를 개인한테 팔아먹어요. 주가가 이제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쭉 떨어졌을 때 개미들이 그거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이 이걸 다시 사서 또 올려요. 올리면 기관이 또 사서 또 올려요. 고점에서 이제 뉴스 많이 내보내고 더 간다 두들겨요. 개미가 살 거 아니에요? 응? 경계심을 버리고 살 거 아니에요, 개미가? 다시 또 물려서 이게 반복돼요. 계속 이게 반복돼요. 물레방아 돌듯이 이게 계속 반복돼.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거 보세요. 최근에 이렇게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기관이 요즘에 많이 파네요. 이제 그런 얘기해 드렸죠. 근데 그게 기관이 매도한 게 다 전기전자였는데 오늘은 보시면 아니라 전기전자를 덜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많이 팔고 있어요. 요즘 전기전자를 누가 사고 있다? 개미들이 잔뜩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세요. 신용이 제가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보여드리고 저도 기가 막혔는데 뉴스 하나 볼까요? 네. 뉴스 하나 좀 보면 잠깐만요. 이게 반도체 가지고 막 급등락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홀린 것 같아. 여기 보시면 코스닥 급등의 매수 사이드카 발동. 언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이게 뭐야 이게. 코스닥을 또 확 띄우니까 또 이쪽에 또 뭐 그죠? 네.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 이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발동될까 말까거든. 어?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 그죠? 자, 그리고 네, 이 뉴스 보세요. B2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공포에 휩싸인 개미, 급락장의 일조 강제 청산. 자, 이 뉴스가 뭐냐면 개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한 달여 동안 증시가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 매매 당한 총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데요. 이게 적은 걸까요? 안 적은 걸까요? 엄청난 엄청난 거예요.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 그러니까 2년 8개월 전이 언제라고요? 2차전지 그때 개미가 다 물려가지고 폭망했을 때 그때 이후로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때 2차전지는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3개월 걸렸거든요. 3개월 걸렸다고. 7월 달에 7월 말에 고점 찍고 10월 중순 그다음에 10월 말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 걸렸죠. 지금은 3주 걸렸어요. 3개월 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번에 3주 만에 다 떨궜다고 다. 3주가 뭐야? 2주 만에 떨군 것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2, 3주, 한 3주라고 하자. 3주 만에 지금 박살내는 거예요, 지금.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있잖아요. 개미들이 마통이 뭔지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지고 지금 비투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22년 11월 말. 이때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래요. 뭐가? 마이너스 통장 잔액.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빈대가지고 주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메꾸려고 이제 뭐 대출받아 마이너스 통장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특히 증시가 폭락할 때 있죠. 5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폭락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1367억 원이 늘었고요.
8일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은 4,700억이 들었대. 이틀 동안 합쳐서 6천억. 이게 미친 거,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주 시가총액 1, 2 종목을 그냥 도박, 그걸 가지고 도박판을 만들어 놨어.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반응 안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고. 근데 이걸 보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좀 열이 받거든요, 지금. 여러분 같은 열 안 받겠어요, 그죠? 이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이럴 텐데. 아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 아니, 멀쩡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도박판을 만들어 놨어, 이놈들이. 그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개미들만 욕할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최근에 증시가 폭락했죠. 증시가 폭락,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차트를 띄울 때 왜 띄우는지 아시죠? 그죠? 신용 얘기하려고. 응? 보세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온다고. 실제로 미수공장고 차트를 보면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나왔잖아. 5월 달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5월 말, 6월 초지. 6월 초에 증시 폭락할 때 반대 매매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미수공 장고 차트 보면은 피크를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 매매가 뭐예요? 신용, 미수, 강제 청산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신용 물량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야 되죠. 그쵸? 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여기 3월 초에 전쟁 터지고 나서 증시 한번 폭락했잖아요. 그때 미수금 잔고 크게 급등했죠, 그죠? 이 당시에 신용 물량이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줄었어요. 순간적으로 확 준다고. 여기 보세요. 신용이 늘다가 순간적으로 줄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어때요? 안 줄어. 신용이 안 준다고요. 신용이 다시 늘어. 신용이 늘어요. 전문가면서 아니 개인 투자자 시절 다 포함해서 이런 거 처음 봐요. 예? 처음 본다고. 미쳤어 진짜. 어떻게 개미들 이렇게 만들어놔? 응? 미쳤어요 지금. 신용이 줄어야지 늘잖아.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 봐요. 신용 전체 여기서 처음 보는데 개별 종목에서 많이 보죠. 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별주가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차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죠? 그 신용은 언제 늘까요? 신용은 신용이 여기서 늘까요? 여기서 늘까요? 여기서 늘까요? 언제 느는 줄 아세요? 여기선 절대 안 늘어. 여기서 늘어. 여기서 신용이 확 증가하잖아. 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수가 꺾였는데 대형주가 무려 최근에 고점 대비 30에서 대형주예요. 30에서 40%씩 조정이 나왔는데 왜 신용이 안 꺾여? 왜 겁을 안 먹어? 대형주가 저렇게 폭락하는데 왜 겁을 안 먹냐고. 중소형주도 여러분들 가벼운 중소형주도 3, 40% 빠지면 주식 오래 한 사람들도 겁을 먹어요. 야, 이거 나 뭐 잘못 걸렸던 것 같다. 겁을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겁을 안 먹어. 왜 그럴까요? 맨날 언론에서 세뇌시켰잖아. 반도체, 아이고 잘한다, 반도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네. 미쳤어. 집단적으로 미쳤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처음 봐. 줄어야지. 왜 안 주는데? 미쳤다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기관이 이제 팔아먹고 있네? 전기전자를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 이 기관도 이제 파는데, 이제? 뭐 어떡할 건데, 이거. 선거도 끝났겠다. 예? 신경 써주겠어요, 저기서? 반도체 쪽에 뭐, 지금도 보니까 오늘도 뭐, 저기 뭐 많이 올랐던데 해보고 싶어요. 하세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하시라니까. 근데, 할 거면 알고 하시고,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이게 정상 아니야, 이거. 근데 이 와중에 그래, 다행히 이제 코스닥이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죠? 코스피는 오늘 뭐 이렇게 소폭 상승으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오늘 괜찮았죠, 그죠? 여기도 뭐 아침에 급락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바로 끌어올리더라고요. 누가 끌어올렸겠어요? 기관이지 뭐. 아까 기관이 코스닥 순매수 많이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차트를 이제 이해를 잘 하시면 돼. 이거는 심리인데 심리라기보다 뭐 아일랜드 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일랜드 갭? 음? 아일랜드 갭. 아일랜드가 섬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너무 세게 떨어진 거예요. 순간 점프해서 떨어진 거예요. 탁 이렇게. 중간에 이제 갭이 생긴 거죠. 갭. 갭이 생긴. 여기서 이제 며칠 머물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왜 한반도가 있고 저기 제주도 떨어져 있잖아. 딱 그 그림 생각하시는데 한반도가 있고 여기 제주도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게 한반도고 여기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걸 그래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해요. 이게 발생했다는 건 뭐냐? 그만큼 폭락이 세게 나왔다. 패닉셀이 엄청 강하게 나왔다.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추가 하락 신호냐 아니면 바닥에 나왔다는 신호냐 둘 중에 뭐냐면 바닥에 나왔다는 신호예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바닥에 나왔다는. 네, 정말 고통스럽지만 바닥에 나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몰래 뭐 딴짓하다 걸렸어요. 부모님한테. 저희 때는 많이 때렸거든요. 부모님들이 때렸어요. 네, 많이 맞았어. 저는. 근데 아무튼 근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예요. 뭐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은데 뭐 그럴 리 있나 옛날엔 많이 이제 혼내셨으니까 그냥 걸려서 네, 정말 죽도록 혼나고 네, 눈에서 진짜 뭐 눈물 다 쏟고 막 그죠? 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네. 그거예요. 힘들지만 겪어야 되는 일인 거죠. 네. 그렇다고 뭐 가출할 거예요? 부모님하고 영 끊을 거야? 내가 잘못해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 네. 네. 한 대 이제 제대로 혼나고 정말 제대로 이제 한바탕 혼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아일랜드. 이게 나오면 강력한 이제 바닥, 그 다음에 상승 전환 신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사실 이런 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 계좌가 지금 증시 변동성 때문에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거꾸로 뭐하라 그랬어요? 물타기라 그랬잖아요. 물타기라. 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들한테 물타기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월요일부터는 더 세게 얘기했고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어젠가 엊그제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코스닥 레버리지 사라 그랬어요. 종목 추천 안 하겠다. 그런데 뭐 코스닥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사라고 괜찮다고. 코스닥 레버리지 사라고. 저 같으면 그거 사겠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사라고. 전문가는 매매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사시라고 원하시면. 그런 얘기는 정말 자신감 없으면 얘기 못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단기 바닥이 나오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호재가 또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역대급 우리 신용이 많이 늘어 있고 줄질 않아. 줄어야 되는데. 응? 그 소리 뭔지 아세요? 개미들이 신용을 대용주에다가 엄청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개별주 있죠. 개별주에도 신용이 들어와 있던 게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신용을 개별주에 썼는데 잘못 걸려들어서 물렸어요. 근데 2년, 3년, 2년, 3년 이상 신용을 그대로 들고 가는 분들이 있어. 왜 못 파니까 손실이 커서. 그래서 계속 이자만 내면서 버티던 분들이 이번에 손절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것도 호재죠. 왜?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간 개별주는요, 반등 나올 때 시원하게 올라옵니다. 네, 정말 시원하게 올라옵니다. 어떻게 비율을 든 게 마땅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굉장히 시원하게 이제 쭉 올라. 정말 개운하게 올라. 정말 세차 오랫동안 안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다가 왜 세차만 하면은 그렇게 기분 상쾌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느낌? 네. 정말 개운함.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예상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물타기 하시라고.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다는 기사가 이제 어제부터 많이 나오는데 대충 딱 보면 견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손절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사라고. 뭘 사면 되느냐?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을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 사시라고 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면 코스닥이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아일랜드 갭에서 다 떨궈 놓고, 그죠? 갭에서 털고 나서 올라가는. 근데 신용이 반대매매 많이 나왔지만 대형주에서는 지금 별로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대형주에서는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반대매매에 당할 만큼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신용이 개별주에 서서 몰릴 수도 있고 대형주에 서서 몰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대형주에 신용을 썼을 때 물렸어요? 그게 더 힘들까요? 개별주에 신용 써서 물렸을 때가 더 힘들까요? 개별주 같죠. 더 많이 떨어지고 회사가 대형주가 더 안정적이니까, 그죠? 잘못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더 편할 것 같죠? 천만에요. 대형주가 더 힘들어.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대형주도 잘못 물려들면 마이너스 50%도 많이 나와요. 응? 근데 못 팔어. 네. 못 판다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래도 개별주보다 대형주 회사가 좋으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설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오래 버텨요. 일반 개별주나 테마주면 한 3개월, 6개월 들고 있다가 아유 씨 이거 가망도 없어 보이네. 에이씨 저리 가 그러면서 손절한단 말이에요. 네. 딴 데 가서 벌면 되지 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그걸 못해. 얘는 원래 안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런 애들 있잖아. 왜 집에서 말썽꾸러기인데 밖에서 사고 쳐가지고 걸리면 부모님들 항상 그러잖아. 우리 애 안 그래요. 걔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 사람 안 물어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새끼, 우리 집 강아지는 안 그래요. 그런 거랑 똑같아. 내가 갖고 있는 대형주는 안 그래. 괜찮아. 금방 올라올 거야. 그 희망이 또 엄청 크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한다. 포기를. 예? 포기를 못 한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서 그 비싼 신용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몇 년을 버텨요. 몇 년을 버틴다고. 그럼 그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환장하는 거지. 그 이자 내고 수익으로 변하면 말도 안 해. 대형주에 신용 쓴 사람들 앞으로 고생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집을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집값 제일 비쌀 때가. 그때도 왜 패닉 바잉, 그죠? 패닉 바잉. 포모주 그건 뭐 패닉 바잉 그런 거 유명했잖아요. 그때. 그런 말이. 그래서 나 혼자 거지 될까봐. 네. 벼락 거지 시즌 2 막 이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사람들 난리 났어요. 근데 이제 뭐 대출 신용 빚내가지고 집 샀는데 어떻게 돼요? 집값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몇 년 동안 이자만 내고 있지. 그 비싼 이자를. 응? 생활비 줄여가면서. 왜? 은행에 이자 낸다고 돈이 없으니까. 하우스 푸어 돼가지고 다 그러겠죠. 그러면 주식 신용으로 사가지고 물리면 그꼴 나는 거예요. 신용이자가 얼마나 무서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확실하니까 신용 써가지고 한 억 단위로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요즘에. 나중에 그꼴 난다. 다달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이자 한번 내봐요. 그래 정신을 차리지. 그 돈이 적은 돈입니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반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고 싶은데 왜 자꾸 반도체 안 좋게 얘기하느냐 걱정돼서요. 네,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어지간하면 딴 거 하세요. 아시겠죠? 저희 방도 아까 얘기했지만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야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있잖아요. 오늘 13% 올랐어요. 코스닥 지수는 4% 올랐지, 그죠? 근데 대형주 위주로 올라오니까 코스닥 150 자체가 6%, 그죠? 이거에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13% 급등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제 얘기 듣고 이거 사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응? 막 맨날 막 몇 퍼센트씩 폭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실력이고 이게 깡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웃으면서 방송하죠. 왜? 자신 있으니까. 코스닥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20%씩 떨어져갖고 막 헤매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웃으면서 그랬다니까. 사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안 사요. 아, 저거 미쳤구나 그러거든요. 미쳤나? 코스닥 폭락하고 이거 어디 여기서 어떻게 사라고 그래? 우리 그런 거 없어요. 하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서로 간에 회원들하고 저하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누군가 사니까. 네. 이런 거 이제 문자로는 못 보내지. 문자로 보내다가 큰일 나지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놀래지. 이러고 어떻게 사요? 무슨 말인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브에서만 특별히 얘기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종목은 이런 거 내지. 흥부석유. 흥부석유가 이제 어제 추천 나왔거든요. 엊그제지? 이틀 전에. 어. 이틀 전에 나갔고 어제 신규현 한 두 분인가 들어오셨길래 그분들 따로 또 사들 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 나간 거 화요일에 어제는 이제 종목전이 안 나갔는데 신규현이 한 두 분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 이 와중에 회원가입 하신다니까. 자 보세요. 아침에 마이너스 4% 그죠? 이때 이제 산 거지. 11,600원대 사가지고 오늘 잘 팔았어요. 네. 10% 이상 급등할 때 전량 매도 사인이 나죠. 오늘 10% 이상 급등할 때 매도 사인이 됐기 때문에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한 15% 이상 수익? 그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지. 응?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종목은 이런 거 추천해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예요? 아일랜드 갭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세요. 물타기 하실 분들 계속 하셔도 돼요. 네. 대신에 나 겁이 나서 못하겠어. 그러시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나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얘네들 바닥인 것 같은데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럼 하세요. 아셨죠? 하시라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그 아까 키옥시홀딩스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건 선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그게 좀 끌어올린 게 있어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도체 자체가 올라간 거 우리나라만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뭐 AI 거품이라 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맨날 지금처럼 막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폭락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예전에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 찍고 조정받을 때 어땠냐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음, 그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미국의 주도주들은 쭉 가다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잡주들도 아니고. 이거보다는 이런 흐름. 아시겠죠? 이런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겠지. 그래서 아까 이제 대형주에서 이제 신용 많이 쓴 사람들이 그 종목을 손해난 상태로 이자만 내면서 계속 들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음. 전 세계 흐름을 따라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공략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무튼 최근에 이제 특히 5월달, 5월 중순부터 투매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많이들 이제 피곤하셨을 텐데 힘드시고 기분 나쁘고 불쾌한 그런 기분들을 빨리 털어버리시고요. 네.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원래 하던 대로. 그거는 반드시 믿으셔도 돼요. 뭐 반등이 무지하게 세게 나. 근데 반등이 V자 반등이 있고 한번 꺾어졌다 반등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가는 게 많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나중에 이제 그거 나중에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만약에 근데 보통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꺾어지면서 한번 반등 나오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V자보다 N자형 반등이죠.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했을 때 중간에 한번 끊어먹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V자로 바로 올라갈 것 같으면 물타기 한 다음에 그냥 끝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쵸? 하락하기 전 단계로 회복할 때까지 무조건 고하면 되죠. 그죠? 근데 보통은 안 보니까 꺾어졌다가요. 그럼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는 10%, 길게는 30%까지 수익 내고 팔았다가 다시 사라는 얘기예요. 물타기 한 것만. 기존에 들고 있던 건 냅두고 물타기 한 것.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봉성호 그 빠마머리 아저씨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저번에도 이상한 거 쓰더니 또 나타났네. 응? 미용실이나 가시고. 네. 여기 빌런 하나 있어요, 빌런.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원래 금요일 날은 이제 무리하게 매매하면 안 되는데, 그 뭐예요? 지금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확 줄진 않았기 때문에 좀 금요일 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중동 쪽의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한 2, 3분만 더 합시다. 네. 그저 빠마머리 아저씨 때문에. 그걸 보니까 생겨서 유튜브 쪽에 누가 뭐 글 써가지고. 네. 환율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환율이 언제쯤 내려갈까요? 요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요 기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을 때렸답니다. 기존에 최대였던 게 SK텔레콤 1,348억이었는데 요거에 5배랍니다. 쿠팡에다 때렸대요.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도 나왔는데 중국 알리페이에 중국에다가 고객 정보 4천만 개인가 넘긴 카카오페이는 과징금 60억. 왜 하필이면 또 같이 나왔어? 60억, 쿠팡은 6천억. 네. 미국이 좋아하겠다. 그죠? 네.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환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 와중에 그 요인간들은 앉아가지고 아까 기관들이 막 주식을 팔아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메모리주는 건재하다. 만스피 갈 수 있다. 라고 이러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지들은 팔아먹고 있고요. 아까 기관 물량 그래서 보여드린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어제 4% 급락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서는 3%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잠시 뒤에 미국의 그 뭐예요? 나스닥 그 다음에 반도체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은 시작은 그죠? 뭐 종가까지는 모르겠고 그렇다면 내일 코스닥이 반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내일 정도는 내일 만약에 주가가 추가 상승 나오면 이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내일 뭐 수익을 좀 챙기면서 하세요. 저희도 아까 뭐 홍구석이 저런 거 갖고 수익 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모든 종목이 이런 상황에서 다 수익 낼 수는 없겠지만 뭐라도 해서 작게라도 수익을 내면서 버티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회복이 돼요. 아셨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어요.